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넘어와서 민사고 걸 갖다 잠깐 볼게. 민사고는 이제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11페이지부터가 보는데 민사고는 다른 학교보다도 뽑는 물건이 적어. 얘네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16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 부분을 뽑는 인원은 14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영재학교에 준해서 뽑는 거지. 특히 국제반하고 국내반 제외하고 나면 국내반은 국제반에 50명 제외하고 나면 여기서 한 70명, 80명 정도가 일단 국내야. 근데 그 국내 중에서 서울대를 갖다 비롯한 서영고 딱 그 수준까지 가는데 몇 명이 가냐면 많이 갈 때는 한 해에 56명이 간다. 그러니까 이 민사고는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어. 근데 민사고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노후화됐어. 나이가 많으셔. 고령화돼서. 그래서 그 입시를 할 때 약간 불리해졌어요. 요새 추세가. 민사고는 요새 추세에서 젊은 선생님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한 가지 바뀌는 거는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어. 입시에 민감하지 못해. 몇 년을 갔다가 이제 삭혀야 되는데 원래 그런 민사고를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안 나왔었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어. 그래서 입시 결과에 민감하지 못해. 그 점은 참고해서 알고 있어. 그리고 전자사를 가서 여기 하나고등학교는 캠프가 없는데 민사고 캠프나 외대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가보고 싶으면 가서 있어도 괜찮다. 한 번씩 경험해보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돼. 그리고 외대고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도 계속 하던데 거기서 두드러지면 선발되는데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 그걸 참고 좀 하고 있고. 여기 외대고고 캠프나 이 민사고 캠프에서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다 졸업생들이니까 민사고 아르바이트 뭐 전설 같은 얘기긴 하지만 민사고 아르바이트 이거 얼마냐면 1,000만 원이다. 학생들 거기서 관리해주고 학생들 대면해주고 하는 것도 다. 방학 때마다 있어. 돈 벌게? 여기 다른 것들은 말고 여기는 이 민사고는 뭐가 중요하냐면 학부모 기재사항인 부분이 있어. 학부모 기재사항 부분은 나중에 뭐 이제 거기서 따로 인정하는 것도 없는데 일단 그 학부모님들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이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없어. 근데 또 기재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쓰는 글하고 너네들 그 자기소개서하고 내용이 맞아야 돼. 알았니? 근데 없으면 그냥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해지는 건 추천서. 요새는 추천서가 이제 예전에 공개가 안 돼서 몰랐었는데 선생님들이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별성을 두기 시작했어. 그래서 추천서에 모두 다 all A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받으려면 지금 남아있는 학교 생활들 있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설레설레 발리는 건 안 돼. 그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이유는 개성이 없기 때문에 추천서를 쓸 때 그 학생에 대한 부분의 개성을 잘 살려주지 못해. 자신 있게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형태로 그 부분에서 임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쓰는 추천서는 훨씬 아름다워진다. 추천서는 아름다워도 돼. 자기소개서는 아름다우면 안 돼. 알았지? 근데 학교에서 말 많이 하면 그 추천서가 아름다워지지 않나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수다스러운 거고. 네네네. 근데 그 수다스러운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잡다한 걸로 수다스러운 거. 아니, 떠들어서 수다스러운 거가 질문이 많이. 그러니까 떠들어서요. 그럼 당연히 생활기록부에서 너는 성실하지 않은 걸로 기재하겠지? 너네 생활기록부에 양호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양호함. 본 적 있는 사람? 저요. 양호함 왜 적게? 잘 못했으니까. 영어하고 괜찮은 거 안 좋은 거 너무 안 좋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너 정확하게 알고 있다? 양호함은 어쩔 수 없이 적는 단어야. 어쩔 수 없이 노력이 많아요. 아니, 노력요함보다 더 비참해. 노력요함은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놓고 보고 노령영합이라고 적어주는데 양호함은 귀찮은 거야. 그럼 어떤 단어가 좋을까? 너는 알고 있어. 너네 나중에 전자사에 얼굴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볼 거면 매우 잘. 아니 매우 잘함이라는 단어 없어. 고등학생 C이나 됐는데 중학생 C이나 됐는데 매우 잘함 초등학생이냐? 돋보이. 초등학생. 탁월함, 탁월함, 아, 빼어남. 어때요? 이해됐지? 줄 있어요. 어? 있어? 아주 그새 자랑하는 거야? 이야 이런 거 너무 좋아. 근데 이건 1학년 거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100% 있는데 2학년 때 아니야. 2학년 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뭘 100% 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체육 이런 거 없으면 체육 이런 데 있어요. 없으면 체육? 체육 뭐야? 그거 아니 수학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게 써줬어요. 정아 왜 스스로를 자꾸 왜 그래? 남의 왜 매니큐어도 치라고. 수학 선생님이 이게 나이 드신 분인데 수업을 안 해요. 이렇게 나가셨어요. 좀 휘문이라서 그래. 아니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냐고 자습시키는 거예요. 외대국어는 지구과학 선생님 교과서 저자가 왔는데 수업하다가 시험을 출제를 했어. 근데 시험 출제를 했는데 지구과학 저자거든. 시험 문제가 틀려가지고 학생들이 틀렸다. 원성을 했는데 선생님이 도망가 버렸어. 말도 없이. 말도 없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구과학 선생님이 옴팡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 해결하는데 완전 똥줄 타고.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선생님은 이제 가다가지고 뭘 모르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얘기가 너네들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내 얘기. 2학년 때 100% 있어요. 되게 잘. 자,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그 민사고 면접을 잠깐 볼게요, 얘들아. 민사고 면접은 어디에 있냐면, 그 뒤에 있지? 36페이지. 민사고는 아까 면접이 하나고등학교하고 다르지? 민정이지. 얘가 왜 그러냐면 민사고는 MMI 면접이어서 그 인성을 보는 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공을 보는 방이 따로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노골적으로 영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물어봐. 면접을. 그러니까 영어 어느 정도 좀 하고 가는 게 좋아. 민사고 볼 때는. 그리고 영어는 그 너네들이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민사고는 기준이 있다. IBT 점수로 105점이어야 돼. IBT 점수. 인터넷 토플로. 그래서 그 105점이면 되게 만족스러운 점수 같은데 아니야. 120점 만점 중에 105점이고 토익 점수로 환산하면 860에서 880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IBT 점수 보면 그냥 영어 좀 한다는 애들은 50점 나와. 50점도 안 나오는 애들 엄청 많아. 좀 공부하면 80점 나와. 105점이면 엄청 잘하는 거야. 알았네? 자, 근데 거기서 수학 같은 거 볼 때 그 부분에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문제 풀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풀었던 문제들을 갖다가 자기가 설명하는 연습들을 평상시에 그냥 자기가 해보는 게 되게 좋아. 그리고 반드시 오답 문제가 아니어도 자기가 설명이 잘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여기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갖다가 물어보면서 선생님이 그 말하는 목소리 있지? 그 목소리를 녹음해. 선생님한테 양해 구하고. 근데 그 녹음 들었던 거 다시 듣지 말고 그 녹음 같은 거 했던 것을 크레바라고 해서 크레바. 음성 녹음을 갖다가 글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선생님도 되게 자주 쓰는데 그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해서 문자를 바꿔놓으면 된다. 그래. 어디 보여줄게. 네이버에서 만든 거야. 클로바 노트, 클로바. 이거 클로바.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 보이지? 이거 선생님이 했던 것들이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 볼까요? 아이고. 발음을 완벽하게 거의 90%. 이거 글자 그대로 읽혀지는 거야. 이해됐어? 응. 이걸 갖다 업로드해서 이걸 문자로 바꾸면 빨리 변환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글자로 바꿔서 읽어보면서 정리하란 말이야. 앞에 리뷰할 때도 좋은데. 응. 저런 거 녹음해도 돼요? 어디? 아니 그게 핸드폰 맨날 막 차고 녹음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녹음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니? 너 공부할 거잖아. 네가 어디 나쁜 데다가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요새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런 거가 3년 동안 익숙해져서 선생님 원래 인간 강사야. 내 인터넷 강의 지금 한 16년 넘게 했어. 자랑은 아니지만 엠베스트에서도 1등도 했어. 선생님이 원래 그 다음 교육 원래 그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나오기 전에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교육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 초중고 전체 통합 1등이야 선생님이. 그 6개월 동안 모든 거에서 1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벅스뮤직이라는 데로 넘어가서 없어졌거든. 없어졌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거기서 1등 찍고 2014년도에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좋아. 왜 월에 찍힐 때 통장에 진짜로 억 단위로 찍혀. 딱 좋아. 매달 억 단위로 찍히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여기 공짜 선생님 아직도 내가 쳐놓은 거 기억해. 얼마인 줄 알아? 24,900원. 29,400원짜리 공짜리가 9개가 됐어. 와우. 선생님은 놀아가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 지금 여기서 할 때 이 소리를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학원 말고 컨설팅 말고 나 스터디 카페도 하지. 스터디 카페 사업도 선생님이 여기 강남 판권이 있어. 그리고 할 때 선생님이 마카롱 가게는 얼마 전까지 하다가 우리 매니저가 넣었지. 매출이 5천만 원이야 한 달에. 많이 나. 이거 5천만 원 넣으면 가게 줄게. 내 10%만 나 맨날 이렇게 줘. 했는데 넣었어. 1년 6개월 만에. 가게를 그래서 인수인계 해주고 내가 10% 딱 매출의 순수익을 10%씩 딱 받고 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이걸 하는데 이거 왜 하느냐면 너네가 나중에 공부만 할 건 아니잖아. 그 선생님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네가 여기서 공부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나중에 먹고 살 길을 갖다 열어주기 위해서 이거 자기소개서를 다 쓰는 거야. 되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기소개서가. 자, 그리고 이제 너네가 여기서 요새 제일 핫한 학교 중에 하나. 이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전국 1등이야. 바로 여기 외대부고. 18페이지를 볼래? 얘네는 아주 거함의 샘플이라고 딱 내봤어. 자, 거기 19페이지 봐봐요. 얘네 하나고등학교가 되게 똑같지? 근데 하나고등학교에서 나온 것 중에 봐봐.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자,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자, 근데 그 밑에서 내용이 1, 2, 3, 4, 5, 1, 2, 3, 4 나왔잖아.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라고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그럼 이 외대부고에서 내놓은 이 자료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써도 상관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샘플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고등학교 민사고 그다음에 상상고를 쓸 때 여기는 이 부분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쓰면 되더라.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서 글자 수 맞출 때 꼭 빼야 될 글자가 있어.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정말 눈 딱 감고 다 삭제. 그러면 글이 움직여. 살아서. 행동감 있게. 근데 그리고가 그래서가 들어가면 글이 죽어. 나중에 작가들이 될 거면 지금부터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 다 빼버려. 무조건. 그 대신 처음부터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 무조건 뺀다. 알았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무조건 연결이 다 돼. 오케이? 그거 꼭 지켜줘 얘들아. 그 자기소개서 쓸 때도 너네가 나는 노력을 해서 매우 잘해요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탁월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거 쓸 거야? 전자, 후자? 후자다. 알았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 4개 학교 중에 자기소개서가 제일 쉬운 상상고등학교. 상상고등학교 자기소개서가 어디 있느냐? 자, 쭉쭉 넘어가봐. 얘는 말은 되게 많은데 전혀 말에 대한 이 부분이 문제가 없어. 혹시 자기 생활기록부에 미인정 기록일수가 있는 사람? 없니? 미인정 기록일수는 출석이든 결석이든 지각이든 조퇴든 있으면 불리하다. 너네 3학년 때까지 전자사 갈 때 미인정 일수 단 1이라도 만들지 마. 그거는 떨어지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거는 어떤 다른 특정한 사유가 있어도 불리하다. 100%. 그럼 대입 때도 어떻게 되겠어? 미인정 결석일수, 미인정 그 지각일수나 조퇴일수가 있으면 3번당 마이너스 1점이야. 그 대신 미인정 결석은 1점이야. 한 번이. 자, 거기 27페이지를 봐봐. 27페이지를 보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것들 다 똑같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상고등학교가 이 자기소개서 쓰기가 다른 것보다 엄청 쉽다고 그래요. 뭐 다른 데는 책을 갖다가 안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상상고등학교는 책을 갖다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상상고등학교에서 책 할 때 3번이야. 아하! 3번이면 어떻게 적어야 돼, 순서? 인문, 인상, 전공. 이제 감 잡았지? 네. 서울대 자기소개서 쓸 때 몇 번이니까? 3번이야. 이해됐어? 연습한다고 쓰고 한번 써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전주에 있다고 해서 절대 이 학교 무시하면 안 된다. 상상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하고 외대고등하고 전혀 밀리지 않는다. 경쟁에서. 성대가 만든 데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 700억을 들여서 만든 학교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추천서나 이런 것들은 하고 거기에 31페이지만 볼래?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아까 하나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 거기 밑에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토익 시험에 응시해서 450점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 구린 거야, 구린 거. 31페이지.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용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 구체적인 거 약간 아까 거기 보면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 게 아니라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거기다 밑에다 한번 써놔봐. 노력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력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였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바꿔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런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너네들이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부족하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컨설팅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꼭 받아라. 너네들만으로는 진짜 안 돼. 그리고 너네들이 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시 말해주세요. 노력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어, 얘들아. 자기소개서 썼으면 뭐를 갖다가 해봐야 될까, 그 다음? 검토 말고. 연습? 아니, 무슨 연습? 아니야. 뭐 면접? 네. 면접을 갖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상질. 정답. 예상 지휘리 응답자가 필요해. 잠시만.
이따 갈 때 그 선생님이 그 전에 했던 그 상산고등학교 친구 있지? 내 지리음 잡지를 내가 뽑아줄게. 가지고 가. 여기 얘 거는 못 줘. 왜 지금 나중에 혹시 저 친구 거 내년에나 써보고 싶을 거야. 대학교 갔어도 본과 가기 전까지는 보호해줘야 돼. 그 34페이지에 얘들아 외대보고 면접 방식 좀 잠깐 볼래? 거기 보면 인문계열 국제계열 있잖아. 국제계열은 20명 가까이 뽑아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안 다닌 애들. 근데 이 국제계열 빼놓고 너네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자연계열인데 자연계열만 보지 말고 인문계열에 대한 부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면접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3번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예시 1번과 예시 2번은 해당 연도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묶어있는 데가 외대부고야.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봉사활동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는 데가 외대부고야. 그 외대부고 지리응답지 뽑을 때는 어떻게 뽑으면 되겠어? 내 직업과 연관되어진 모든 활동에 대해서 다 그거를 지리응답지를 뽑는 거야. 근데 너네가 직접 뽑으면 안 뽑혀. 왜? 너네는 왜 안 뽑힐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의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물어보고 나는 게 제일 좋아. 아빠가. 특히 아빠가 물어보는 게 제일 굉장히 좋아. 왜? 아빠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서 얻은 경험을 갖다가 너네들한테 지리응답지를 물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래서 아빠가 꼭 필요해. 면접 볼 때.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상상고 볼까? 상상고 거기 37페이지에 보는 거는 얘네들은 정말 그 앞에서 했던 이 전자서보다는 이 면접이 어때? 되게 부드럽지? 진짜로 면접이 쉬워. 그래서 가서 떨지만 않으면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이 가서 붙기가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야. 왜 그러냐? 요새 그 상상고가 원래 전라도에 있잖아, 전주에. 근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의 학업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어. 그래서 상상고의 그 전주에서 원래 뽑아야 되는 인원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중에 가게 되면 서울 애들은 거의 한 80, 90% 뽑히는 것 같아, 요새는.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 전자사는 서울권에 있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다 만들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그 앞에 여기 이 대치동에 있는 미래탐구부터 시작해서 매사인재, 세전, 시대인재 학원들 다 내려가 있어, 그 앞에.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주말에. 거기서. 이해됐지? 자, 여기 몇 개 손을 떠니? 왜? 겁먹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혹시 이거 여기 면접 보니까 면접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그래? 자, 조정우가 네? 가정에서 네.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본인의 경험담을 갖다가 비추어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매니큐어 칠한 거 말고요.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37페이지 맨 위에. 가정이요? 응. 근데 여기서 가정을 사실 뭐냐? 집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 거에 그런 일. 아니 뭐 꼭 부모님이 없어서도 힘들 수 있지. 뭐 부모님하고 강아지가 너를 막 귀찮게 하던데. 부모님이 아니어도 되잖아. 여기서 공개하기 좀 해가지고. 학교 생활. 학교 생활. 야, 학교 생활에 힘든 일 있으면 아씨. 아이씨.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친구들